약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다는 한 남성. 저녁 오후에는 몇 끼가 더 추가되지. 한 번에 털어넣기도 힘든 양을 매번 먹어야 한다는데 그 원인은 다름 아닌 직장암. 구멍이 있다고. 그리고 이게 장이야, 장.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여기 지금 여긴 간 수술했어. 대장암이 전이가 되는 경우도 꽤 많죠. 일에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신경을 별로 안 썼어. 내가 그런 데 걸린다는 상상도 안 했지, 아예. 망가진 장 때문에 삶이 달라진 사람은 여기 또 있다. 그 장을 17cm를 잘라냈습니다. 장을 도려내야 했던 이유 역시 암 때문. 커다란 종양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 암세포가 한번 생기고 나면은 잘 없어지지가 않아요. 모든 치료 방법을 동원해도 쉽게 잘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두 사람의 삶을 무너뜨린 암. 그 시작은 다름 아닌 용종이다. 용종은 보통 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해 흔히 발견되는데 그렇다 보니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많은 이들이 생각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런데 이 작은 혹을 방치하면 암이 된다? 몸 건강의 중심, 장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용종. 용종의 종류와 크기, 그리고 개수에 따라 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데 용종을 예방하고 건강한 장을 지키는 법, 지금 공개합니다. 서울의 한 번화가. 마스크 무료로 받아가세요. 자, 마스크 무료로 드립니다. 반가. 왜 그냥 가? 아니, 이분이 왜 여기에? 고맙다고 그래야지. 감사합니다. 자, 목소리만 들어도 알겠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왜 저기 계세요? 팬이게. 아, 팬이세요? 그럼 팬이지. 아니, 전원주사에 보니까 건강 어때 보여요? 예? 건강이. 건강이 좋아 보이네. 아, 건강이 좋아 보여요. 네. 아. 오늘의 주인공 전원주 씨에 이어 또 낯익은 얼굴. 안녕하세요, 선생님. 굉장히 오랜만에 봬요. 얼굴 한 번만 보여주세요. 장정구 선수. 복싱계의 전설 장정구 선수다. 음식 배우면은 항상 웃음이 안 떠나잖아요. 네. 항상 웃으시고 건강하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래.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활약 중인 전원주 씨. 그 무료입니다. 그런 그녀가 닥터 치바고에는 웬일일까? 제일 걱정되는 게 몸이 깨끗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은 몸에 뭐 이것저것 고장 나는 데가 있는데 제일 문제가 용종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자꾸 커지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암 같은 것이 되는 것 원인이 될 것 같아서 전원주를 건강하게 만들어 달라는 뜻으로 내가 닥터 치바고에 출연하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화이팅! 저희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용종에 대해 궁금한 게 많은 전원주 씨. 그렇다면 그녀의 장 건강은 어떨까? 요즘에 건강은 좀 어떠세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데가 많아요. 적혈구를 분석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이를 통해 그녀의 장 상태를 들여다봤다. 저게 다 뭐예요? 적혈구예요. 선생님, 적혈구. 이게 이제 적혈구 모양인데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떨어진 적혈구가 원래는 건강한 건데 이렇게 뭉쳐 있잖아요, 그죠? 네. 뭉쳐 있는 거 연전 현상이에요. 연전. 정상인 게 하나밖에 없는 거죠. 연결됐다. 그건 뭐냐, 혈액이 있긴 있는데 순환이 잘 안 되고 있다. 장내 세균, 특히 유해균이 증가하면 장내 세균 분포에 불균형을 초래하고 장내에 염증 물질이 증가하기 때문에 대장 점막 세포를 자극하고 용종과 대장암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상황. 적신호가 켜졌네, 장 건강에.
자, 웃음소리 하나로 대한민국을 평정한 분이시죠. 우리 탤런트 전원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오랜만에 뵙습니다, 선생님. 건강이 어떤가 좀 여러 얘기 들어보려고 나왔는데 지금부터 떨려 죽겠습니다. 아, 선생님 건강님 웃음소리 한번 해주시죠. 근데 떨리시죠? 좋아요 웃는데 좋다는 소리가 안 나면 웃음이 나오다가 들어가요. 아니 뭐 건강이 안 좋다고 나 그까지 용종은 아무것도 아니고 뭐 이따가 없어지겠구나 했는데 용종이 그렇게 위험하다며요? 그럴 수 있어요, 선생님. 문제가 안 되는 경우도 많기는 한데 만약에 개수가 한 4개 이상 되거나 사이즈가 1cm 이상이 되거나 모양이 좀 안 좋아 보인다, 비정상적이다 이러면은 위험할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용종이라는 놈이 한번 발견이 되면요. 제거를 하더라도 재발할 확률이 한 30에서 60% 정도가 돼요. 제거를 했는데도요? 네. 특히 선종이라는 용종이 있는데 이 선종은 일종의 암의 전 단계라고 보고 있어요. 짧게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 사이에 암으로 변하고요. 길게는 한 10년 정도 후에 암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선종은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뭐 대장용종은 애초에 왜 생기는 거예요? 나이 들면 피부에 주름지고 검버섯 생기고 쥐적 같은 것도 생기죠. 점막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나이가 드니까 주름지고 쥐젖이 생기는 것 같은 모양이 바로 용종인 건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래도 대장의 건강과 관여가 돼 있는 거니까 식습관이 제일 밀접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너무 매운 음식, 짜거나 기름지거나 이런 것들 먹으면 당연히 장점막을 자극하게 되고 건강이 나빠지고 용종도 생길 수가 있어요. 나는 내 몸을 자신했는데 근데 나이가 들어서 하나하나 이렇게 고장이 나나 보죠. 일단 문제가 뭐인지를 보고 우리가 그걸 관리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관리 좀 해주세요. 저희가 선생님께서 장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영상으로 담아봤거든요. 저희 닥터지바고가 네네. 조목조목 알려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서울의 한 식당을 찾은 전원주 씨.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 아이고. 김현영 씨다. 어머님이 촬영 없을 때도 이제 맛있는 밥이나 먹자. 저도 혼자고 그러니까 항상 식사 때 이렇게 챙겨주시고 뭐 약간 김치찌개도 사주시고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고 그러세요. 근데 애가 정확해. 공짜로 먹질 않고 꼭 뭘 하다 사가져. 난 공짜로 안 먹겠다 이거야. 사줄만 날 것 같아요. 짜자자자. 어머 또 가져온다. 어우 난리 났다. 몸에 좋은 건 다 가지고 와. 몸에 좋은 거예요. 이거 피부미용이 좋고. 이거 뭐예요? 난리 오늘 났다. 생일이에요, 어머니? 오, 맛있겠다. 찜한데요. 아우 건강하시죠? 아주 그냥 활기차고 그냥 팽팽하시죠? 제가 제일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그리하여 서비스 메뉴까지 도착. 제가 이 집을 자주 가요. 최근 들어 건강에 관심이 더 많아졌다는 전원주 씨. 그녀를 위한 푸짐한 한상이 차려졌다. 이 고기도 먹어야 된대. 근데 그냥 지글지글 끓는 것보다 이 수육 같은 거 이렇게 뭐 이게 단백질이 제일 많대. 그리고 또 뭐가 또 있어요? 우리 며느리가 네. 자 이거 열어봐라. 이거요? 오래니까 오진 않고 이걸 해서 보냈더라고. 뭐예요? 자, 어머, 도시락이네요. 꺼내. 이거. 어머, 이거 왜 밥이에요? 또 짜자자잔 이것도 꺼내라. 이건 뭐예요? 오늘 배 터진다. 어머. 또 오늘 시컷 먹어. 이건 묵은지인데요? 묵은지. 여기 김치를 좀 어떨까 그래서. 야, 묵은지에다가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겠네. 그럼. 식당에 먹을 걸 다 싸가셨네요. 네, 제가 이제 저 음식은 좀 가려 먹거든요. 그 며느리가 내가 그냥 까다로운 줄 알고 해줘요. 이렇게. 카메라 정도만 내려놓고 먹어 빨리. 네. 빨리. 드셔야 돼요. 빨리 와. 멋있어요. 스태프들도 다 사주시는 거죠? 와. 네. 본격적으로 식사를 시작하는 그녀. 가장 먼저 손이 가는 곳은 직접 싸온 밥이다. 현미밥. 현미면 건강에 좋은 거죠, 기본적으로. 직접 챙겨오신. 네, 저는 잡곡밥, 현미밥, 뭐 콩밥 이런 거 먹거든요. 근데 잠깐만요.
장 건강에 현미밥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미밥. 좋죠. 현미밥, 잡곡밥 네. 이런 게 좋다고 그러는데 아닌가요? 대부분의 쌀의 영양소는 그 속겨에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현미가 영양소는 풍부하다고 보면 돼요. 하지만 그 속겨에 물에 잘 녹지 않는 섬유질이 굉장히 많아서 그러니까 혹시라도 장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너무 현미를 많이 드시게 되면 복부팽만이나 이런 부담감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먹는 재미에 푹 빠져있는 전원주 씨를 바라보는 현영 씨. 저의 롤 모델이시거든요. 공부하시는 네, 공부하는. 공연하러 다니면 우리가 거의 3끼를 같이 먹는 거야. 늦게 끝나니까. 그러면 이제 먹는 거 내가 이제 이렇게 먹는 게 좋다, 저렇게 먹는 게 좋다. 네. 까다롭게 먹지 말아라 이제 가르쳐 주지. 맛있게 먹어요. 그러면 맛있겠다, 잘 먹어. 후배가 배워갈 정도로 건강하고 맛있게 먹는 것에 자신 있다는데 콩과 장조림까지. 맛있겠다. 밑반찬 하나에도 감동 그 자체다. 그런 게 입에 감칠맛이 있어. 간장은 뭐 며느리한테 이제 의도다 먹지만 장조림에서만 먹어. 그냥 간장은 많이 안 먹어. 간장을 먹어도 나름의 철칙이 있다. 자글자글 해가지고 고기다. 반찬을 무슨 계란은 꼭 있어야 돼. 계란에 비벼도 그게 영양이 많잖아. 고기 넣고 했으니까. 근데 현미밥 말고도요, 선생님.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었죠? 선생님이 챙겨오신 것 중에 있었어요. 네, 고기 장조림이요. 선생님 거기에 간장을 넣어서 조리셨잖아요. 간장이 문제예요. 간장이 안 좋아요? 콩자반도 그렇고 장조림도 그렇고 간장을 이렇게 오래 졸여서 이 갈색 빛깔이 나는 음식들에 주로 많이 함유돼 있다고 하는 게 최종 당화산물이에요. 이게 좀 어렵잖아요. 쉽게 말하면 당 독소라고 해요. 얘네들이 삐죽삐죽 독소 같은 거라서 혈액을 타고 이렇게 다니다가 다른 장기에 침착이 돼서 염증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자체 혈관벽을 상처를 내기도 하고 이런 문제를 내게 하는 게 최종 당화산물인데 일반적으로 집에서 직접 만드시는 간장 있죠. 그런 간장들은 좀 이런 함량이 낮은데 이제 염산으로 그냥 분해해서 만드는 이제 저렴하게 대량으로 만드는 이런 간장 같은 경우는 당독소 위험성이 좀 높기 때문에 너무 그런 음식들을 많이 드시는 건 좋지가 않아요. 김치도生김치는 안 먹어. 이렇게 아무튼 익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익어야 돼. 묵은지. 전 김치도 꼭 저렇게 묵은지 오래된 거. 김치는 오래 둘수록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는 지론. 그렇다면 과연 장 건강에도 마찬가지일지 궁금하다. 현아가 이거 먹어. 묵은지는 손으로 찢어야죠. 뭐 또 먹는 즐거움이 제일 좋잖아요. 맛있게 먹을 때. 묵은지가 맛있어. 이게 숙성이 됐거든. 네. 그러니까 완전 음식이 된 거야. 그러니까 먹는 맛이 좋지. 손맛에 세월의 맛까지 더해져 더욱 사랑받는 묵은지. 저 정말 좋아해요, 묵은지. 난 보기만 해도 침이 넘어가네 지금. 발효식품의 대명사인 만큼 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지만 지난 방송에서 직접 확인해본 결과 맞아요. 이거 기억나네요. 김치 속 유산균 수는 김치의 숙성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묵은지 속 유산균 수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는데 묵은지에 의외로 유산균수가 적었었죠. 맞아요. 김치는 숙성 정도에 따라 유산균의 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2에서 7도 사이에서 50일까지 증가하고 그 이후로는 유산균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산균 수가 줄어든 만큼 묵은지는 장 건강에 도움이 안 되는 걸까?
묵은지가 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파헤쳐 보기로 했다. 먼저 유산균을 배양해 관찰해 보기로 했는데 혹시 차이는 없을지 생김치를 묵은지와 비교해 봤다. 유산균이 다르게 생겼어요. 진짜? 묵은지 유산균이 좀 날씬한데요? 숙성도에 따라 유산균이 변하기라도 하는 걸까? 유산균 모양도 변하나요? 오래 있으면 살이 빠지나, 애들이? 김치의 발효 과정에 따라서 초기에 나오는 유산균과 묵은지에서 나오는 유산균의 종류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초기에는 뉴코노스톡이라고 하는 유산균이 자라게 되고요. 이러한 유산균들은 적당한 신맛과 시원한 단맛을 내는 유산균에 해당이 됩니다. 숙성도에 따라 각기 다른 종류의 유산균이 생긴다는 얘기. 그렇다면 묵은지에는 어떤 유산균이 있을까? 김치가 발효가 진행이 되면서 점점 락토바실러스라는 유산균이 자라게 되면서 김치의 신맛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그래서 김치가 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묵은지의 신맛을 강하게 하는 유산균의 특징은 장에서도 오래 버틸 수 있다는 것. 비록 유산균 수는 줄어들지만 오래 숙성시킬수록 생존력이 강한 유산균이 생기기 때문에 장 건강엔 도움이 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더. 묵은지를 가열해 먹으면 장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아, 묵은지인데 또 팔팔 끓인 거. 보통 묵은지 끓여서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묵은지를 끓이기 전과 후 유산균의 수를 비교해 보기로 했다. 먼저 가열하기 전 수치는? 그램당 약 2,300만 마리. 그렇다면 팔팔 끓인 묵은지 속에는? 줄어도 너무 줄었다. 약 60마리요? 같은 묵은지를 한 번 끓였을 뿐인데 대부분의 유산균이 사멸한 것. 그렇다면 죽은 유산균은 장 건강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걸까? 여러 연구 결과에서 보게 되면은 살아있는 균과 죽은 균의 효능 비교해서 차이가 없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유산균은 죽어서도 살아있을 때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는 것.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 세포벽 껍질은 그대로 남아있고 몸속에 성분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그게 몸 안에 들어와서 생물학적인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먹어도 장 건강을 돕는 진정한 발효식품 묵은지. 게다가 김치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이라는 또 균이 생기거든요. 이 균이 또 장내 나쁜 균도 없애고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죽은 균과 이런 락토박실러스 플란타룸 같은 균이 공존하고 있는 묵은지 같은 균이 몸 안에서 좋은 작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도 제대로 알고 먹지 못하면 그 효과가 줄어드는 법. 장 건강을 위해 뭘 어떻게 먹어야 할까? 닥터지바고가 솔루션 선물을 드리나요? 어떤 선물이었을까요? 장 관리가 필요한 전원주 씨를 다시 만난 곳. 아우, 아니 뭐 이렇게 높이 오르는 데서 찍어. 아우 힘들어. 아우, 아우. 오늘 여기서 선생님 위한 좋은 우리가 솔루션을 준비했어요. 아우 힘들어. 어우, 근데 올라오니까 좋긴 좋다. 멋있다. 그렇죠. 어우, 세상에. 이쁘네요, 진짜. 아우 정말 네. 우리나라 그 기와집이 정말 예술이에요. 너무 이쁘죠. 네. 응? 무슨 소리죠? 어? 아니, 이건 무슨 상황? 28. 장 건강에 좋다고 그래서 정말 돌멩이가지고 지금 저걸 갖다가 저게 돌이에요? 이러면 이거 배가 좀 들어가. 누구한테 배우신 거예요? 원장 선생님한테.
아, 원장 선생님이? 네, 가르쳐 주셨어. 중요한 게 이제 근육의 양이고 또 이 복부, 장의 건강이에요. 이렇게 잡으시면. 아, 선생님이 알려주셨구나. 장 건강 호흡법이군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돌을 배 아래쪽으로 밀어냅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아랫배를 등 쪽으로 밀어주면서 돌을 원래 자리로 되돌리면 됩니다. 그리고 들이쉬는 숨은 3초, 내쉬는 숨은 5초 정도로 조금 더 길게 하면 몸 안에 이산화탄소나 노폐물, 독소를 더 밖으로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혈액의 순환이나 연동 운동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겠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던 그때 아이고. 요리 가르쳐 주러 오셨나? 장 운동 하고 있을 때 오신 거예요? 고마워요. 네네. 아니 둘이 먹는 재료를 거 아니었나요? 재료를 우리가 아니고 한가득 가지고 오셨어요. 엄마. 김장 아니에요, 김장? 세상에. 아니, 그 무거운 걸. 그 오늘 저 무슨 요리를 내가 배울 거예요? 선생님, 장 건강에 어떤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평소 즐겨 드시는, 장을 위해서 즐겨 드시는 음식. 그냥 뭐 야채 같은 걸 많이 먹고. 야채. 뭐 이제 생선. 모르겠어. 어떤 게 장에 좋은 건지. 네. 평소 채소를 즐겨 먹는다는 전원주 씨. 이 다양한 채소가 오늘 솔루션에 쓰일 예정이다. 일단은 평소에 이제 장 건강을 위해서 신경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식이섬유에 도움이 되는 채소를 어떻게 하면 활용적으로 드실 수 있는지, 이제 장은 건강하고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채소 요리 준비했어요. 네, 고마워요. 네네. 이 좋은 배추로 또 장 건강에 좋다는 걸 만든다니까 벌써 침이 넘어가네. 전원주 씨를 위해 닥터 지바고가 준비한 솔루션. 야채를 다져서 그걸 더 작게 쓰네. 다 잘게 써시네요, 그냥. 요리 잘하니까 이뻐 보이더라고요. 남자가 여자를 고르는 법이 몇 가지 있대. 요리 잘하는 여자, 착한 여자, 이쁜 여자.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게 요리 잘하는 여자예요. 신영 씨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저 다 해당되는데요? 그것도 그래 쓰는구나. 재료가 너무 많아. 마늘. 마늘이라 이제. 어우, 고기 보내도 좋다. 잘게 다진 재료들을 점검해보는 전원주 씨. 나이 든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씻기 좋아야 돼. 그러니까 다 잘게 쓰잖아. 일단은 겨울철 하면은 찬 요리보다는 약간 따뜻한 그런 음식이 어울리잖아요. 그렇지. 오늘은 전골 요리를 할 거예요. 아, 전골을. 배추 같은 경우에는 수분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해가지고 변비 예방에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소금을 타가지고 저렇게 좀 살짝 절여가지고요. 아니, 근데 익히면 막 영양소 파괴된다 그런 말도 하지 않나요? 네. 대체로는 생채소가 좋지만 소화를 시키는 거는 생채소보다는 익힌 채소가 훨씬 더 소화가 잘 되겠죠. 아주 많은 양의 채소를 매일매일 갈아서 드시거나 씨앗이 들어있는 채소를 자주 드실 때는 익혀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조금 다른 거죠. 이걸로 뭐 쌈을 하실 건가 보다. 거기다 그 가진 그 배추만두 재료를 거기다 싸가지고요. 그리고 채워서 이렇게 돌돌 말아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말아줄 거예요. 이렇게. 개성에서 옛날에 보김치라고 그래, 쌍김치. 그 손이 많이 가니까 그건 다 딸들 다 같이 앉아서 해.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며 직접 만들어보는 채소 쌈. 삐져나온다. 요렇게 하고 에라 모르겠다. 아, 이거 조금씩 샜다. 흘렸다.
속까지 식이섬유로 꽉 찬 채소 쌈은 미리 만들어 놓은 채소를 부어 무, 배추와 함께 천천히 익혀준다. 저 배추에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몸 안에 들어오면 이제 뭐 설포라판 이런 성분으로 바뀌거든요. 네. 장의 염증도 줄이고 면역력도 높이는데 아주 좋아요. 아, 저게요? 네. 장 건강을 돕는 재료들로 완성된 채소쌈 전골.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다. 이쁘죠? 정말 예쁘다. 와. 이렇게 소화 흡수와 장 건강을 돕는 채소쌈 전골이 완성됐다. 여기 그냥 좋은 게 다 들어갔잖아. 네네네.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떠드릴게요. 아껴 먹어야지. 국물 오고. 고맙습니다. 익혀서 더욱 담백하고 부드러워진 채소. 입맛에는 잘 맞을까? 어때? 저렇게 잘하니까는 우리 며느리였으면 좋겠더라고요. 시원하면서도 여기 좋은 게 다 들어갔잖아. 입에서 그냥 가만히 하면서 녹아. 이쁜데 이런 며느리 좀 하나 사먹으면 안 될까? 건강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자신했던 친구고 그랬던 친구인데 어느 날 갑자기 뭐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되니까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신랑 때문에 응급실 몇 번을 갔는지 모르겠어. 가슴이 철렁하고 진짜 갈 때마다 마음이 졸이고 너무 힘들었었어요. 한 80kg가 넘던 친구가 한 55kg까지 빠진다고 생각을 하면 주변에 있던 모든 동료들도 다 정말 저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었어요. 새벽 3시 반 급격한 체중 감소와 함께 건강에 문제가 생겼었다는 주인공을 찾아 나선 제작진. 이 새벽 시간에 뭔가 굉장히 험한 산길 같은데요? 뭐 하는 분인데 이 시간에 산에서 찾죠? 이거 공포 특집 아니죠? 많이 킬게요. 부인의 제보에 따라 찾아온 산속. 정말 여기에 그가 있는 걸까? 그를 찾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는데 하나도 안 보이네. 무사히 만날 수 있을지 의심되는 상황. 저기 불빛 보여요. 조심스럽게 불빛 쪽으로 접근해보는 제작진. 어? 뭐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카메라에 포착된 수상한 형체.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게 바로 달밤의 체조죠. 새벽 3시 반에? 밤에 그러나? 안녕하세요. 아, 예. 아, 혹시 김창원님 맞으세요? 예, 제가 김창원입니다. 드디어 찾았다. 급격한 체중 감소로 주변의 걱정을 샀던 오늘의 주인공. 아니, 너무 이른 시간 아닌가요? 아, 지금요? 제가 새벽부터 운동하는 게 습관이라서요. 주변의 걱정과는 달리 새벽부터 힘이 넘치는 창원 씨. 아까 뭐 30kg 빠졌다는 그분 아니에요? 아파서 30kg가 빠지면 저런 근력이 없을 텐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여요. 매일 새벽 산에 올라 꼭 운동을 한다는 그. 오늘도 할당량을 완벽하게 채웠다. 자, 이제 출근해볼까요? 5시 정도에 출근하니까 지금 가면 딱 맞을 것 같은데요. 이른 새벽부터 부지런히 움직이는 그의 직업은 13년 차 마필 관리사다. 마필 관리사. 새벽 5시에 출근하셔야 되는구나, 이 직업이. 말이 그때 일어나니까. 입사 초기 큰일을 겪었다는 창원 씨. 다른 직장에서 진급이라 그래야 되나? 인정받는 것이라고 그러죠. 그 모든 게 이제 말 위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말 타는 게 인정받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욕심을 냈다고 할 수 있죠. 그 말 탈 수 있는 자격이 65kg 이하인데 그래야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딸 수가 있었는데 목표를 위해선 단기간 체중 감량이 필수였던 상황. 60 한 2kg까지 한번 빼보자고 한 것이 좀 무리였었나 봐요. 저 도전을 위해 일부러 빼신 거구나. 목표가 1년 사이 몸무게를 무려 30kg 이상 감량했던 그. 그러나 예기치 못했던 문제가 그를 찾아왔다. 복통이 시작되면 창자가 끊어진다 그래야 되나? 그렇게 아팠어요. 길을 가다가 배가 아파. 그런데 보통인은 참을 수가 있지만 제 같은 경우에는 길게 참지를 못해요. 3분 안에 화장실을 가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묽은 변이 흘러내려요. 다리 밑으로. 그 자체가 정신적으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거든요. 마침 그때 대장내시경을 하게 됐어요. 검진 결과 난치성 질환인 대장염이었다. 궤양성 대장염은요, 우리가 입 안에 조금만 궤양 생겨도 엄청 아프잖아요. 그런 궤양이 장 전체에 생길 수도 있는. 네. 이후 장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꾸준히 노력했다는데 퇴근하고 또 산에 오셨어요? 야, 나 왔다. 일찍 왔네. 일찍 왔지? 항상 있구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과거 배변 장애 등으로 잠깐의 외출도 힘들었다는 그. 현재는 그런 걱정할 일이 없단다. 어느 순간 이 친구가 그때 아프고 이제 좀 건강해지면서 그때부터 산을 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저보다도 훨씬 더 잘 타더라고요. 예전에는 저 따라오지도 못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뭐 운동도 못 하겠다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없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다. 말만 그렇게 하시고 운동하시는데요. 젊은 오빠 된다 그러더니 복근 운동 많이 한다. 젊은 오빠. 아내분이 지켜보고 계실 텐데요. 친하지만 은근한 경쟁자. 장 건강을 위해 그가 절대 빼먹지 않는 복근 운동. 진짜 이런 거. 야, 한번 봐봐. 에이, 뭐 뭐냐. 한번 보여줘. 니만 봐. 한번 보여주세요. 오, 왕자가 있어요. 아까 55kg 감량했을 때 몸이랑 달라지셨는데요. 확실히 달라졌네요. 네, 건강해지셨네요. 단단해 보인다. 와, 몸 관리를 엄청 열심히 하셨나 봐요. 수많은 노력으로 겉만큼 속 건강도 야무지게 챙겼다. 야, 에이, 참. 야, 진짜, 야, 예전에는, 야. 벌써 5년째 건강을 위해 하루 2번 꾸준히 산을 찾는 창원 씨다. 운동을 마치고 돌아온 집. 들어오시죠. 저 왔어요. 어서 오세요. 근데 주영이는? 주영이 화장실 갔어 또. 화장실? 주영아, 화장실 있어? 물 내리지 말고 아빠 변 좀 확인해도 돼? 아들 변을 관리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약간 생활화돼 있는 것 같죠? 대변 상태를 보는 게. 괜찮아. 색깔도 괜찮고 괜찮습니다. 장이 많이 안 좋으면 물은 똥도 많이 두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죠. 항상 걱정이죠. 아빠가 그래서 애들도 걱정이 돼요, 조금. 네. 이게 또 유전적으로 물려줬을까 하는 걱정도 있을 것 같고. 아버님이 워낙 고생을 하셨으니까 해주시는 것 같네요, 관리도. 잃어봤던 만큼 장 건강의 중요성을 지키는데 누구보다 열심인 창원 씨. 저게 뭘까요? 뭔가 장 건강을 위한 것 같긴 한데요. 그가 장 건강을 위해 가족과 꼭 챙겨 먹는다는 이것. 이거 포스트 바이오틱스인데 장에 좋다 그래서 자주 챙겨 먹고 있습니다. 유산균의 변천을 살펴보면은요, 1세대는 유산균 자체인 프로바이오틱스, 2세대는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다음 3세대는 신바이오틱스로요. 유산균과 유산균 먹이가 함께 들어있는 것인데요. 4세대는 3세대 유산균 배양 건조물인 대사산물까지 추가된 것이고요. 이 4세대가 바로 포스트바이오틱스입니다. 유산균 배양 건조물이라는 거는요. 장내에서 실질적인 일을 하는 성분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산균이 프리바이오틱스 먹이를 먹고 만들어낸 대사물질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봤던 묵은지에서 그 죽은 유산균들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단순히 죽은 사균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뭐 항균 물질이라든지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사산물이 같이 포함이 돼 있으니까 조금 더 우리가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뭐 해줄까? 오늘 맛있는 거. 일찍 퇴근하는 만큼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노력한다는 창원 씨. 와이프 같은 경우에도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분담을 하게 되더라고요. 다행스럽게도 애들이 맛있어해 주더라고요. 궤양성 대장염으로 고생했던 만큼 재료 하나 허투루 고르는 법이 없다. 장에 좋은 식재료들을 엄선해서 산다는데 아드님의 배변 상태까지 확인하실 정도면 전문가이실 것 같아요. 알타리무, 콜라비, 당근 다 좋은데. 오늘 그가 저녁 메뉴로 선택한 것은? 사장님. 결정하셨다. 여기 물미역 한 단이랑 토 당근 그리고 긴파래 3개만 주세요. 전부 해조류인데요? 해조류에는 섬유질도 많고요. 이제 알긴산이라 그래서 장이나 위점막을 튼튼하게 해주는 성분도 있고 후코이단 같은 성분이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아주 좋죠.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 파세요. 네, 수고하세요. 가자. 그냥 집으로 안 가시네요. 손 빼고. 또 놀이터에 오셨어요. 또? 야, 시사 한번 탈까? 시사 한번 타자, 그래. 이건 애들이나 타는 건데. 그럼 집에 있으니까 너무 안 움직였잖아, 그지? 응. 한번 따라해봐. 좀 웃기긴 한데. 자, 머리. 그리고 다리를 하나씩 들어 올려. 하나, 둘, 셋, 넷. 뭐 같아? 목도리 도마뱀. 이렇게 허리를 옆으로. 정말 목도리 도마뱀 같아요. 옆으로 재밌지? 예, 이게 좀 웃겨 보이긴 하지만 장을 자극해서 좋더라고요. 하나, 둘, 셋. 재미도 있겠네. 아들이랑 저렇게 하면. 지금 한 것 같은 이제 옆구리를 자극하는 운동들 있죠. 이게 특히 장을 같이 잘 자극을 해줘서 연동 운동을 좀 도와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소화도 잘 되고요. 영양분 흡수도 잘 되고요. 이후에 빠져나가는 배변 활동까지 잘 되니까 결국은 장 건강을 지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들과 건강하게 운동까지 마치고 드디어 돌아온 집. 저 왔어요. 나도. 오늘 뭐 하려고? 비밀이에요. 맛있는 거 해줄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기대하고 있을게. 네. 역시 맛있다고 해줘야지 계속 해요, 짱. 맞아요, 그건 그래요. 염분 제거를 위해 톳은 우선 씻어주고 아까 사온 거 그거 재려가지고 톳밥 하실 건가? 물미역 짜는 손놀림을 보니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 아팠던 자신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아내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 고민이 많았다는데 최대한 집안일을 분담하려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덕분에 그만의 요리 노하우가 상당하다고. 저 같은 경우에 해초밥을 만들 때 물의 양을 한 3분의 2 정도만 넣는 게 딱 좋더라고요. 함께 먹을 반찬을 준비해 보는데 채소와 함께 볶으면 너무 물러지기 때문에 미리 볶은 해초는 마지막에 더하는 게 그만의 방법. 요리를 되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손놀림이나 이런 게.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그의 요리는 아내의 입맛을 사로잡았을까?
맛있어. 진짜? 아, 다행이다. 점점 완성돼가는 저녁 밥상. 해초밥. 저 톳이 또 코덕코덕 씹히잖아요. 장에 좋은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한다는데 특히 장 건강을 위해 생채소보다는 주로 익혀서 섭취한다는 창원 씨네. 아, 당근을 쪘구나. 찐 당근을 활용해 만드는 당근장. 당근장이요? 그냥 익혀서 갈기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장 건강을 위해 절대 빠질 수 없는 것 추가. 바로 포스트 바이오틱스. 아, 여기도. 저게 포스트 바이오틱스예요. 다양하게 포스트 바이오틱스를 활용해 섭취하는 창원 씨. 자, 이 포스트 바이오틱스 한번 드셔보시죠. 네. 선생님, 여기 있습니다. 아유, 네네. 고마워요. 약간 설탕 갈아 놓은 것 같은 가장 느낌? 간식 같은 맛이에요. 먹을만해가 아니라 맛있네요. 오, 진짜 맛있네요. 과일 향이 첫사랑 맛 달달하게 같잖아요, 나서. 이게요? 꼭 첫사랑 맛 같잖아요, 이게요? 첫사랑 맛을 잘 모르겠는데요, 선생님. 선생님, 첫사랑 맛이 아직도 기억나세요? 아니, 달콤하고, 새콤하고. 이거 괜히 얘기했네, 이거. 그럼 이 포스트 바이오틱스는 다른 유산균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쉽게 말하면 프로바이오틱스는 군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 몸에서 외부에 있는 애들이랑 싸워주는 군인이다. 그러면 프리바이오틱스는 군인들에게 보급이 되는 배급 식량이 되겠죠. 포스트바이오틱스는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싸울 수 있는 무기까지 장착이 된 최종적인 이런 이제 몸에 도움이 되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섞여 있는 일환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살아있는 유익균 같은 경우는 위산에서 90% 이상 사멸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유산균 배양 건조물이라는 거는 살아있는 균이 아니라 대사산물이니까 상대적으로 위산에 사멸될 걱정을 안 하는 거죠. 제일 좋은 거는 생균에다가 먹이에다가 이 유산균 배양 건조물까지 합쳐서 드시면 가장 효율적이겠죠. 포스트 바이오틱스는요, 항균작용을 통해서 유익한 장내 환경을 조성합니다. 특히 유산균 배양 건조물에는요, 비피더스균, 또 락토바실러스균 등 유익균도 있지만요, 박테리오신이라고 하는 단백질성 항균 물질도 있습니다. 이 물질은 유해균의 증식을 지연하고요, 또 성장 억제를 유도해서 모든 장내 균의 총정상화에 도움을 줍니다. 심지어 이 박테리오신은요, 나쁜 유해균만 선택적으로 사멸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세포를 보존하면서 대장암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자, 먹읍시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다시는 장 건강을 잃지 않기 위해 꾸준히 관리하고 있다는 김창원 씨. 가족들만큼은 평생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한다는데 자신뿐 아니라 가족의 건강까지 책임지기 위해 특히 먹는 건 더욱 철저하게 신경 쓰고 있다. 일단 색이 되게 예쁜데요? 아, 이거 안 좋을래 안 좋을 수가 없네요. 제가 건강을 잃어보니까 건강이 제일이더라고요.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일 궁금한 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데요. 면역력에도 이게 영향이 있나요? 이 유산균의 배양 건조물 포스트바이오틱스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가 장내 산성도를 잘 유지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 장내 산성도를 제대로 유지를 해줘서 장을 좀 건강하게 만들어주게 되고 그러면 장 상피세포가 이렇게 촘촘하게 붙어있게 돼요. 그러면서 면역력에도 도움이 되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고 비만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이렇게 세 가지 효과를 다 얻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면역세포가 면역 활동을 할 때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일종의 이렇게 신경 전달 같은 것, 신호 같은 것들을 전달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는데 이 기능을 또 조절을 해줘요. 그래서 내 몸에 감염이 될 수 있는 나쁜 감염원이 들어왔을 때 얘네들이 쉽게 그냥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도와주거든요. 유산균 너무 많이 먹으면 또 탈이 날 수가 있잖아요. 포스트바이오틱스는 그런 거 없나요? 하루에 한 2.5g 정도 드시는 게 제일 무난하고요. 알레르기 체질이 있거나 약을 먹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주의를 하시고 섭취를 했더니 복통이나 설사가 있다. 그런 분들은 좀 용량을
조절하시는 게 좋겠죠. 선생님 오랜만에 오늘 찾아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좀 자신이 생기셨어요?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거 실행하면서 앞으로도 더 건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건강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노화의 시작 근감소증. 힘은 부족하고 점점 느려지는 걸음. 게다가 휑하게 비어버린 머리. 삐져나온 뱃살. 생명을 위협하는 심혈관 질환까지. 줄어드는 근육을 사수하라.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뭐 하시려고요? 아, 건강한데 맛있는 거 하려고요. 건강한 다시마 소금이에요. 채널 A